불출마가 언제 결정되었느냐? 이제는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 오히려 유승민 의원의 저런 생각 자체를 자유한국당은 못 읽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뭘 하겠다를 밝혀야 될 시점이 왔거든요. 통합의 어떤 정신을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매모호합니다 보면은. 네,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고 다시 태어나 대한민국을 망국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려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배경, 앞으로의 행보 등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위원장은 유승민 의원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고, 근데 유승민 의원 어쨌든 지난번에 대구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른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간에 이제 보수통합 논의가 쭉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불출마, 일종의 내가 이제 걸음이 돼서 미랄이 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유승민 의원 왜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수 통합을 위해서 또는 범야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헌신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헌신 측면에서는 본인도 대상자 또는 본인도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면은 불출마가 언제 결정되었느냐 라는 걸 이제는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전이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제 찾아 들어가자면요, 유승민 의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당내에서도 지역구를 서울 넘겨 수도권 선거를 지휘하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론이 이전에도 그것을 거부했던 거는 결국에는 선택지는 그 보수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불출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히려 이제 이거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보수의 희생을 보여주느냐는 오래전에 정리됐다 보고 다만 시기의 문제였다 봅니다. 이게 뭐냐면 보수의 어쨌든 연대나 통합이 완성된 뒤에 활용 점정의 의미로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꼬를 트는 의미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지, 유승민 의원은 오히려 워낙 이렇게 막 처음에 시끄럽게 뭘 하고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보수들 통합이나 아니면 연대라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궤도에 올랐을 때 활용점 적으로 이제 선거에 좀 더 임박한 시점에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문제에 대한 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겹치면서 초기에 오히려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대구 출마 부분이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라면 굳이 또 대구 출마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좀. 근데 반대로 이제 지역구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게서 옮겨서 불출마는 이상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는 여론조사가 그때 한번 이제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로는 그 SBS의 한 조사로는 근소한 차이나 1위를 하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봅니다. 어쨌든 대구 출마를 선언할 때도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출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이 이게 좀 급물살을 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저는 근데 오히려 유승민 의원의 저런 생각 자체를 자유한국당은 못 읽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전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이제 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종로 출마 문제도 겹치긴 했지만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매우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과의 대담이나 이런 것을 자꾸 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본인이 주인의식이 있다면은 보수의 지도자로서 이제 뭘 하겠다를 밝혀야 될 시점이 왔거든요. 통합의 어떤 정신을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 쪽에서는 상당히 이런 식의 연대통합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락을 지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되는 정치적 판단인데
이런 것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역할까지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정치적인 수가 지금 박자가 느립니다. 최근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어떤 움직임은 뭐 주목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당대표급의 버금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날 것이다. 곧 만난다. 오늘 내일 중으로 만난다. 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지금 2주, 3주가 됐는데 아직도 그 두 분이 만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건 제가 아마 뭐 방송에서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는 통합이나 합당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지도자와 함께 뭐 굉장히 두 분이 맞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통합을 결의했는데 바른미래당 만들 때 그렇죠. 통합의 과정 중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와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근데 통합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딱 이제 공동대표 자리로 이제 가서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옆에 이제 박주선 공동대표가 앉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박주선 대표님도 훌륭한 정치인이지만 그전에는 그걸 모르는 상태였나 그렇죠. 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안철수 보고 합당했더니만은 박주선 대표가 합당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통합이라는 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결단이기 때문에 어떤 당이든지 본인은 책임을 끝까지 지는 책임주의의 자세로 본인 당대 공동대표까지 하면서 이제 그때 다 갔던 것인데 황교안 대표가 과연 지금 그런 어떤 책임주의적인 자세로 이것을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모호한 발언들이라든지 아니면 적시적소에 필요한 발언들이 안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이번에 또 이런 황교안 대표랑 뭘 합의했다가 혹시 황교안 대표가 아닌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는 개연성이라든지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모르쇠 하는 개연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새로운 뭐 보수 정치를 하겠다고 표방하면서 3년 동안 어려운 길을 걸어왔던 본인과 그 세력에게는 그 도로 새누리당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사실 참여하기 주저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교적 용어로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은 불가역적인 변화를 담보하는 언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언행이 나온다고 해서 황교안 대표가 그걸 끝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지점을 굉장히 우려했던 게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준석 위원장 얘기대로라면은 그 부분에 두 사람이 만나는 키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어쨌든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중앙당 사무에 신경을 쓰는 게 어려운 지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추는 공관위원장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불출마로 몸이 가벼워진 유승민 의원이 어떤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게 또 시간 싸움이기도 합니다.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그런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등들도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간이 뒤로 갈수록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위원장의 얘기대로라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이고 신뢰할 만한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면 좀 빠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조금 더 시간이 가면서 유승민 의원과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면서 뭔가 이른바 좀 뭐 개혁 보수적인 성격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당장 이번에 뭐 김재원 의원에 대한 공천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여러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김재원 의원은 어떻게 보면 황교안 체제에 있어가지고 황교안은 핵심 측근이라 불릴 정도로 김재원 의원을 요직에 앉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호 공관위는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구설수에 올리는 것이 김재원 의원이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어떤 친박에 대한 메스를 들이대는 역할, 이걸 김영호 위원장이 성공적으로 해낸다면은, 그러면 아마 비대위원장 이상의 권한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관위원장이 갖고 있는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당대당의 통합이든 그 연대든 어떤 식으로 갔을 때 결국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의 어떤 신뢰관계라든지 향후의 그 보수의 방향에 대한 어떤 공감대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공관위는 물론 이제 뭐 공천 부분에서 영향은 행사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텐데 저는 이번에 공천이 뭐 정계 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예를 들어 친박 다선들 TK에서 예를 들어 다 날렸다고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지점이 저 사람들이 과연 승복해가지고 불출마하겠느냐
아니면은 득달같이 우리공화당으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TK의 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수반되는 이런 작업들인데 김영호 위원장이 그거를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다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김영호 위원장이 만약에 본인의 정치적 권위가 낮아가지고 그 어쨌든 무마하는 작업 속에 황교안 대표의 손을 빌려야 된다. 그러니까 김영호 못하는데 황교안이 하는 건 있다. 이러면은 황교안 대표의 역할이 부각되겠지만은 거꾸로 지금 황교안이 못하는 걸 김영호가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급속도로 그 힘을 한쪽으로 몰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그 보수 통합이 잘 될 걸로 보나요?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봅니까? 저는 제가 항상 운동장론을 펼치지만은 많은 학생을 줄 세우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통합신당이 어디서 이제 손들고 기준이라고 외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왔을 때는 오른쪽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수행해낼 의지가 만약 황교안 대표한테 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아직은 보수 통합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기는 조금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합쳐가지고 37% 낙선 이런 거는 아무도 하고 싶지도 안 하고 한다 해도 국민들의 감동도 못 줄 겁니다. 그럼 그 이상의 어떤 전격적인 행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적 쇄신 그러니까 지탄받는 친박 인사들에 대한 공천 그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강 정책 같은 경우에 당을 이제 신설합당하게 되면 정강 정책이 새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선진화가 키워드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경제 민주화 이런 공동체 이런 게 중에 주가 됐는데 그 이후에 김병준, 황교안 거치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뭐 민부론 이런 거까지 나오면서 성향이 지금 이제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이제 가운데 운동장 가운데 기준을 잡을 것이냐. 그거는 앞으로 줄다리기가 상당할 거라고 보입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과 유승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좀 관계가 신뢰 관계가 좀 있는 편인가요? 김영호 의장님이 오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죠. 보면 3선 이상 의원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 없다. 네. 근데 그 말은 당신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날릴 때는 알고 날리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반박을 하기 쉽지 않죠. 뭐 좀 비겁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역할을 하면서 여론조사 돌봤더니 졌더라 이렇게 하면은 뭐 변명이라도 하고 이거거든요. 근데 그냥 나는 너를 잘 알기 때문에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분은 나쁘겠지만 항의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뭐 이준석 위원장 분석대로라면 어쨌든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그동안 뭐 공관위원장을 맡기 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보수의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개혁 보수라는 것과 일정하게 또 결이 닿아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황교안 대표의 행보, 그를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보수 세력의 공천에서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좀 시금석이 될 걸로 보이고요. 통합 부분은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